자, 물질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초동도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었듯이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냐? 도체는 강자성체일 것이다. 이거 두 개는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도체는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또 다른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쇠 같은 게 쇠는 도체죠. 철은 도체야. 도체면서 자석이 강하게 달라붙지 강자성체. 철이나 니켈 이런 것들. 그런데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 구리나 알루미늄을 자석이 갖다 대면 잘 달라붙을까요? 잘 안 달라붙을까요? 잘 안 달라붙어. 아주 좋은 도체이긴 하지만 전류를 잘 흐르는 도체이긴 하지만 구리나 알루미늄은 강자성체 아닙니다. 강자성체가 바로 자석이 갖다 대면 바로 큰 힘을 받아서 달라붙는 거 이런 것들이 강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그렇게 자기를 이끌지 않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도체인 구리나 알루미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상자성체에 어디에다 미칠 거냐? 알루미늄에다가 미칠 거거든요. 상자성체,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 구리에 미칠 거 봅시다. 강자성체의 철, 니켈 이것들이 강자성체. 그러니까 철, 니켈, 알루미늄, 구리 전부 다 매우 좋은 도체인데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 다르더라는 얘기야. 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이제 그림 209페이지 그림을 외워놔야 되는데 우선 그걸 진도를 나가기 전에 208페이지 위쪽에 있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자, 자석이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자석이 있어. 이 자석은 N극, S극 분리가 되겠죠. 이걸 쪼개. 그러면 N극과 S극이 여기 이놈은 N극이고 이놈은 S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N극과 S극이 분리가 안 됩니다. 요 놈도 N극과 S를 갖고 있는 자석이 되고 요 놈도 N극과 S를 갖고 있어. 이걸 또 쪼개. N극 S극, N극 S. 이것도 쪼개. N극 S극, N극 S. 쪼개. N극 S. 이렇게 있어. 이걸 언제까지 쪼갤 수 있을까? 언제까지 계속 쪼개도 N극과 S극은 계속 붙어 있을까? 원자 단위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N극과 S극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원자 단위를 쪼개면 그러니까 원자까지 하나의 N극과 S를 갖고 있는 자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원자 자석이라고 했습니다. 원자 자석.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장을 휘고 있냐? 자, 아주 간단한 이런 생각해 볼까요? 중심에 플러스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라는 게 있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죠. 약간 비슷한 거 이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류의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 반대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시계 방향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형도선이죠. 이러한 원형도선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중심에서 엄지손가락 하니까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쭉 이어주면 이런 식의 자기력선이 그려지게 되고 하나 더 그려보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원형도선이고 이 원자 자체가 하나의 원형도선이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자석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띤 입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곧 하나의 자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운동만 하고 있냐, 공전운동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 자전운동도 하고 스피운동도 하고 있단 말이야. 전자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피운동하고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를 띈 입자가 혼자서 자전운동, 스피운동 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원형도성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음전기에 이렇게 띄고 있으면 아 전류는 플러스 양전하의 운동방이 이쪽 방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자의 공전과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을 띠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자, 자성의 원인. 자기적 성질을 띠는 원인은 뭐냐? 원자 자석 때문이다. 원자가 전자의 궤도운동, 공전운동이죠. 공전운동과 그 다음에 스핀운동 이 두 개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스핀운동이 큰 영향을 미칠까? 공전운동이 큰 영향을 미칠까? 전자가 이렇게 공전운동하는 거 일간 자기장과 전자가 스스로 자전운동하는 거 스핀운동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어떤 게 더 큰 자기장을 만든다고 돼 있냐면 어떤 놈이라고 돼 있습니까? 잘 찾아봐봐. 어떻게 돼 있어?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 궤도운동과 스핀운동 중에 아직 못 찾았어? 스핀 스핀운동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돼 있죠. 자세히 살펴보면 날개 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성의 원인 대부분의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전자의 궤도운동보다는 스핀에 의해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또 보면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가 지금 하나만 있지 않을까요? 그지? 전자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공전, 궤도운동과 스핀운동을 하고 있게 되고 전자의 스핀 한 놈은 이렇게 돌았다고 한다면 다른 놈도 이렇게 돌 수가 있을 테고 스핀 방향이 완전히 같지 않을 테고 서로 상쇄돼서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의 궤도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자체에서 이 서로 상쇄돼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다라고 돼 있죠. 자,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는데 강하게 자기장을 띠게 되는 거는 강자성체밖에 없습니다.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약하게 자기장을 띠게 되는데 외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내부에서 자기장이 강하게 나오냐 약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강자성체, 나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같은 방향,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하는 반면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을 또 형성하는 이런 거야.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놔뒀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강한 이런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 그러면 강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정렬이 돼. 상자성체도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긴 하는데 약하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자석이 달라붙는 거 뭐 이런 거 보기 힘든 정도 이렇게 자기장을 띠게 됩니다. 자석 내부에서도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달라붙는 거고 이건 반발하는 거야.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을 나눴습니다. 자, 자성체의 특징 209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어떻게 되냐?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었을 때 한 가운데죠. 강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정렬이 됩니다.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긴 하는데 약하게 정렬이 됩니다.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의 경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주면 즉시 총 자기장이 0이다. 상자성체는 원자들이 전부 다 자기장을 띠고 있는데 그 방향이 다 무질서해서 자생이 안 나타나더라. 자기장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제거해도 바로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 있다가 사라지더라.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단위로 자기장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자기 구역이, 그러니까 원자 자석이 전부 다 정렬이 된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렇게 있는데 이 강자성체의 경우는 자기 구역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자기 구역. 이런 식의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의 원자 자석은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든가, 여기는 뭐 이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역이 처음에 이제 무질서하게 배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철로 된 못을 가만 놔두면 이건 강자성체인데, 철로 된 못은 강자성체인데 자석을 띄지 않는 이유는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배열이 돼 있어. 서로 상쇄가 되겠죠.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강하게 외부 자기장의 방향대로 정렬이 되고, 완전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줘도 남아있는 일부의 자기화된 놈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세 가지 자성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두 알이 나와 있는 거,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특징을 보고 있죠. 자,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약하게 자기화된다 그랬어. 약하게 인력을 받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상자성체 중에 하나 뭐가 있으면 산소가 있습니다. 액체 산소. 액체 산소를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액체 산소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매우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인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받아서 정지해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반발하잖아요. 자기장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첨력을 로 관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성체 이용, 전자석, 고무자석, 액체자석,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또 이어서 풀어봅시다. 이 자성체 파트는